안녕하세요. 친일 인명사전 들여다보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일 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속에서 친일 단체 분야에 속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일 인명사전 편찬 당시 친일 단체 분야에 수록될 인물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수많은 친일 단체들이 등장합니다.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러한 친일 단체에서 간부급 이상으로 활동한 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내 친일 단체 분야에는 총 413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 중 개명으로 인한 중복 인원을 제외한 3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활동한 단체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일진회에서 활동한 인물 219명, 대동일진 내에서 활동한 인물 114명, 기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합쳐 82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기타 단체 중 간부로 활동한 인물이 가장 많았던 단체는 시중회였지만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일진회나 대동일진회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어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기타 단체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많은 인물이 가입해 활동한 일진회와 대동일진회에 대해 살펴보고 각 단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진회와 대동일진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2월 발발한 러일 전쟁으로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자 일찍이 일본의 발전과 문화를 접한 친일적 성향의 조선인들은 일본군을 돕기 위해 단체를 조직합니다. 훗날 정미칠적 중 한 명으로 이름이 남게 되는 송병주는 러일 전쟁이 발생하자 귀국, 1904년 8월 18일 윤시병, 유학주 등 과거 독립협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자들을 포섭해 이들을 중심으로 유신회를 조직합니다. 이틀 후인 8월 20일 단체 이름을 일진회로 개칭하고 임시회장이었던 윤시병을 정식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한편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는 동학 농민운동의 실패 이후 교세 확장에 힘쓰다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문명 개화의 힘을 눈으로 엿보고 국제적 감각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후 손병희는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조선의 앞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동학교도로 하여금 일본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동학의 2인자였던 이용구는 손병희의 지시로 동학교도들을 모아 1904년 9월 진보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습니다. 송병주는 진보회가 자신들과 비슷한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해 통합할 것을 제안했고 결국 1904년 12월 일진회라는 이름 아래 두 단체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 일진회는 수십만에 달하는 동학계열을 흡수해 거대한 단체로 성장했고 윤시병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일본군을 위해 물자 후송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조선의 손과 발을 잘라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일산의격입니다. 이 조약을 계기로 동학의 최고 지도자였던 손병희와 2인자 이용구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손병희는 일본을 통해 조선을 개화시키려 했지만 일본이 아예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이용구는 일산의격 체결에 앞서 일본의 외교권 위임을 청원하는 일진의 선언서 발표를 주도합니다. 결국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동학 세력을 일진회에서 떼어내 다시 규합하려 시도합니다. 1906년 9월 이용구를 비롯한 수십여 명의 동학교도를 출교 처분하며 맹목적인 친일 세력으로 변전한 이들과 완전히 손을 끊습니다. 그러자 이용구는 1906년 11월 시천교를 창설하여 스스로 교주가 되었습니다. 한편 1905년 12월부터 일진의 2대 회장에 취임한 이용구는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과정 전반에서 조선인들을 선동하는 것에 앞장섭니다. 이후 이용구를 중심으로 한 일진회는 친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고종의 양해를 주창하였으며 의병을 토벌할 것을 결의하는 등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어 한일합병 과정에서 합방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합방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매국 활동을 한 일진에는 합병 직후인 1910년 9월 해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진의 활동을 뒤에서 은밀하게 지원해온 일본 정부가 합병 이후 더 이상 조직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강제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합병 이후 손병희는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38년 11월 이용구의 아들인 이석규는 윤갑병과 함께 대동일진회를 설립합니다. 대동일진회는 그동안 명맥을 이어오던 시천교를 해체하고 조직한 것으로 대동아주의 아래에 정치적 단체를 만들어 내선일체와 황국신민으로서 충량한 백성이 될 것과 동양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할 것을 취지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대동일진회는 일진회의 후신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일진회와 대동일진회의 설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두 단체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신회와 일진회의 설립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송병준에 대한 이야기는 본 콘텐츠 정미칠적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윤시병입니다. 1851년 1월 1일 태어난 그는 묵과의 급제에 관직에 진출한 이후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칩니다. 1904년 8월 송병준과 함께 유신회를 조직하여 임시회장에 취임했으며 같은 달 유신회를 일진회로 개칭한 이후 일진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일진회 회장으로 적극적으로 일본을 돕는 활동을 한 그는 1908년 11월 이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 4등 우길 소수장을 받습니다. 합병 이후인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그는 1932년 2월 6일 사망하게 됩니다. 윤시병은 사망 이후인 1934년 11월 일본 우익단체 흥룡회가 도쿄의 메이지 신궁교 옆에 세운 일한 병합 기념탑의 석실 안에 일한 합방 공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인물은 이용구입니다. 1868년 1월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난 그는 1890년 동학에 입교했으며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가 된 이후 동학의 2인자로 올라선 이용구는 1901년 손병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후 일본의 문명에 감화된 그는 1904년 9월 손병희의 지시로 동학 교도들을 규합해 진보회를 조직해 회장에 오릅니다. 그해 12월 손병준의 제안으로 일진회에 합류해 전쟁 중이던 일본군을 도왔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외교권을 위임하자는 일진회 선언서 발표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1905년 12월부터 1910년 9월 일진회가 해산될 때까지 일진회의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병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단원 호회를 조직하고 합방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일본의 야욕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섭니다. 합병 이후 1912년 4월 훈 1등 서보장을 받은 그는 그해 5월 22일 사망합니다. 이용구는 사망 이후 윤시병과 마찬가지로 일한 합방 공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윤갑병입니다. 그는 본래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중추원 분야에 속해 있는 인물이지만 당시 이름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간 터라 본편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64년 8월 28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그는 1904년 8월 일진회 창립과 함께 평의원에 선출되어 활동했으며 이때의 활동으로 1908년 11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 4등 서보장을 받습니다. 합병 이후 여러 지역의 참여관으로 도정을 맡았으며 1923년 2월에는 강원도지사를 맡습니다. 1924년 12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43년 1월 사망할 때까지 5차례 연임합니다. 1925년 1월 친일단체인 국민협회 회장에 취임했으며 1928년 10월 훈 2등 서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던 1938년 11월 이용구의 아들인 이석규와 대동일진회를 결성하고 회장을 맡습니다. 이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조선유도연합회,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등에서 활동한 그는 1943년 1월 5일 사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이석규입니다. 1909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아버지 이용구와 함께 일본에 건너간 이후 줄곧 일본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던 이석규는 귀국 후인 1938년 11월 대동일진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고문을 맡았습니다. 1939년 10월 내선일체 운동의 선구자 아버지 이용구를 말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한 그는 1941년 1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을 맡았으며 같은 해 9월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주요 친일단체의 간부를 맡아 활동합니다. 해방 후 일본으로 건너간 이석규는 1961년 아버지 이용구를 두둔하고 한일 병합조약 체결을 옹호하는 이용구의 생애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석규는 1986년 사망하게 됩니다. 일진회는 수십만의 교도를 거느리고 있던 동학을 기반으로 한 진보회를 흡수한 만큼 그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대동일진회 역시 일진회 해산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시천교를 중심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매우 많았고 친일인명사전 속 친일단체 분야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기타 여러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에 앞장선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모두 조선을 억압하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옹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은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들이 영원히 짊어지어야 할 죗값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친일 활동을 한 종교계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